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은 사주 성함 좀 먼저 받아보고 상담 시작할게요. 자,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러실까요? 제가 지금 남편이랑 이혼을 해야 할지 고민이 돼서. 지금 현재 두 분이 그렇게 잘 맞지 않는 건 맞아요. 네. 근데 이혼을 한다고 해서 언니도 그렇고 오빠도 그렇고 미래에서 잘 풀려나간다라고 장담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앞으로 좋은 사람을 만난다던가 이런 게 없다는 거네요? 조금 힘들어요. 언니 같은 경우에 이혼을 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고 해도 언니한테는 좀 폭력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 가치와 연결이 될 가능성이 많아 보여요. 지금 남편이 폭력성이 있거든요. 그쵸. 지금 남편보다 조금 더. 더요? 그리고 남편이 지금 알코올 중독 증상이 있는데 혹시 술은 끊을 수 있을까요? 네. 이거 알코올 중독을 끊는 데 있어서는 병원이나 개인 나 혼자만의 노력만으로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요. 네. 이 부분에 대한 업장을 조금 정리해서 들어가면 술에 대해서는 바로 끊을 수 있어요. 그럼 업장을 정리한다는 게 뭐? 무당들로 비유하자라고 하면 굿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게 좀 편한 맥락으로 보실 수는 있는데요. 저희는 굿당 가갖고 막 이렇게 공중공중 뛰면서 뭔가를 일을 진행하는 제자들은 아니에요. 네. 지금 이렇게 앉은 자리에서 대화하듯이 어떤 기운이 좀 정리가 돼야 되고 정리가 되면서 비워진 공간에 어떤 기운이 채워져야 되는지 이렇게 기운으로 기공으로 좀 움직이는 제자들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맥락은 굿으로 생각을 하시면 이해하기가 쉬우시나 하는 방법은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실 것 같아요. 남편분이 지금 이렇게 조금 부정적인 기운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게 시댁, 특히 엄마 쪽 기운으로 인해서 남편분이 갑갑해서 이 갑갑함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들로 조금 많이 있는 걸로 보여져요. 그러면 엄마 쪽 조상님 말씀하시는 아니요, 거예요? 그냥 살아있는. 네, 맞아요. 지금 시어머니랑 같이 살아요. 근데 성격이 좀 세셔가지고, 네, 좀 많이 싸우고 그러거든요. 네. 지금 남편분 같은 경우에 저는 봤을 적에 인간 육신체에서는 집에 들락날락 하고 있다 하더라도 가출해 있는 거랑 별반 다르지 않게 보여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집에를 들어오면 특히나 더 엄마 기운으로 인해서 더 갑갑해서 막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기운으로 조금 많이 읽어져요. 그러면서 남편 기운에서는 좀 울기도 많이 울어요. 지금 내 현 상황들이 내 자신한테 좀 실망스러운 기운들도 많이 있고 하는 부분들로 인해서 울기도 참 많이 우는 것 같아요, 속으로. 제가 지금 시어머니랑 같이 살다 보니까 저도 많이 싸우고 중간에서 이렇게 좀 갈등을 부채질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혼 얘기가 나오다가도 시어머니가 이제 중재한다고 이제 관여를 하시는데 그게 더 크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네네네. 엄마도 까칠하기가 참 이루 말할 수 없다 해요. 네. 시어머니 기준 자체에서 놓고 보면 우리 같은 좀 제자 기운이 조금 없지 않아 계신 분이세요, 시어머니도. 그런데 우리 같은 도법부리로 가지고 계신 것보다는 신법 권한의 뿌리가 조금 깊게 보여져요, 저는. 그 부분으로 말미암아 엄마도 시어머니도 보면 어디 가서 굿 안 하고 다니셨다고 얘기 나와지지는 않아요. 혹시 그런 부분도 알고 계신 부분 있으세요? 좀 기운 같은 거 느끼신다고 남편한테 전해 듣긴 했어요. 그러니까 엄마도 엄마 자체에서 제자 권한도 있는 데다가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크고 작게 뭐 굿이라는 것도 하셨고 그러면서 거기에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게 지금 여기 우리 남편. 네. 남편 기운이 너무 많이 쪼개져 있는 상황들도 있어요. 그래서 무언가를 하려고 해도 뭔가 이렇게 완성을 하기가 조금 많이 버거울 거예요, 남편이. 시작을 했다가도 주저앉아야 되고 시작하기 전에 주저앉아야 되는 기운들이 너무 많아요. 그 기운들을 불러내렸던 게 엄마가 이렇게 상담하고 굿하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지금 남편이 거기에 풍파를 조금 많이 겪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나는 지금 시어머니하고 이렇게 좀 분리가 되어지는 게 우선순위로 남편이 조금의 심리적인 안정도 가지고 갈 수 있을 거라고 나는 봐요. 언니에서도 그렇고. 네, 근데 시어머니께서 한번 사기를 당하셔서 다 망하셔가지고 재산이 없는 상태에 지금 저희 신혼집에 얹혀 사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결혼 전에는 결혼하면 뭐 오피스텔 얻어서 자기 혼자 나가서 살겠다, 월세로 뭐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이제 결혼하니까 안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일을 하니까 맞벌이다 보니까 이제 아기를 봐준다는 명목으로 지금 계신데
이거를 순순히 나가실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러네. 저도 사실 나갔으면 좋겠거든요. 왜냐면 저도 불편하거든요. 신혼 때부터 같이 사는 게. 물론 그쵸. 저도 뭐 일한다고 바쁘긴 하지만 어쨌든 처음 보는 분이잖아요, 저한테는. 그치, 그럴 수 있지. 그리고 남편도 사실 신기가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 그리고 뭐 외가 쪽 조상 중에도 알코올로 돌아가신 분이 있다고 저도 들었거든요. 네. 일단은 신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요, 전 세계엔 그 어느 누구 하나 신의 기운 안 가지고 태어난 존재 가치는 없어요. 네, 단지 그게 조금 더 얼마만큼 앞에 전면 배치가 돼서 이게 사람이 그 부분에 쏠려서 가느냐, 안 쏠려서 가느냐, 그냥 그렇구나 하고 그냥 받아 넘겨서 가느냐, 이 차이가 조금 있을 뿐이에요. 네, 어찌됐든지 간에 카테고리가 다를 뿐이지 안에 내용물은 같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 신기가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인데,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시어머니가 상담 진행하고 다니시면서 굿도 하고 다니시면서 부적이나 이런 것도 등 같은 것도 지금도 여전히 푼돈으로 이렇게 빌고 있는 부분들은 있어 보여요. 네, 그 부분들로 인해서 아들 사주권한이 깨지다 보니까, 깨지면 틈이 벌어지잖아요. 네, 그러면 그 벌어진 틈으로 인해서 뭔가 기운들이 더 차고 들어오는 부분은 있단 말이에요. 네. 그 부분으로 인해서 인간이 정신을 못 차리게 더 막 이렇게 기운에서 산란하게 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내렸잖아요. 남편분 같은 경우에는 시어머니로 인해서 시작을 했다가도 주저앉아야 되고 시작도 못한 채로 주저앉아야 되는 그 기운이 너무 많아요. 깝깝함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네, 맞아요. 네, 남편이 되게 똑똑한 사람인데 뭘 끝까지 가본 적이 없어요. 시험은 다 합격하는데 중간에 그만두고. 머리는 정말 좋아요. 네, 머리가 이렇게 안 돌아가는 사람도 아니나 이거에서 걸려 넘어져야 되고 저거에서 걸려 넘어져야 되고, 근데 그게 외부에서 봤을 땐 이 사람이 의지가 없는 상황으로 봐져요. 근데 저희 지금 어제까지만 해도 거의 폭력도 오가고 지금 이혼 완전 직전인데 그래도 지금 잘 합의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지금 그런 상황이라서. 자, 일단은 이 사람은 언니랑 이혼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 어디에도 기댈 자리가 없어요. 네, 언니도 그 부분 때문에도 이혼을 확고하게 얘기했다가 스르르 들어가지잖아요. 네, 많이 그런- 좀 흐지부지 됐었어요. 그런데다가 지금 아이도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기혼에서도 이혼을 하고 난 이후에는 아이한테도 그렇게까지 썩 좋지가 않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 남편분이 가지고 있는 업을 좀 풀고 가야 될 필요성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만. 그러면 혹시 제가 이혼을 하기 때문에 아이를 제가 데려와서 키우면 아이는 조금 괜찮아질까요? 아이는 엄마가 키워야 돼요. 아, 그래요? 네, 아빠 쪽에서 아이가 양육되기에는 조금 네, 근데 저쪽에서 계속 안 준다고 소송 걸라 그러거든요. 아기 데려가려면. 왜냐면 주로 저기 시어머님이 양육하셨기 때문에 일한다고 저는. 아니에요. 그런다 하더라도 아이가 할머니 손에서 아빠 손에서 크기에는 무리가 좀 많아요. 언니가 소송전도 불사한다 하더라도 아이는 언니가 키워야 되고, 막상 이혼 수순을 밟아서 아이 양육권에 대한 다툼이 일어나게 되면 양육권은 언니한테로 가지고 와질 걸로 보여지기는 해요. 아, 그래요? 네. 아, 네. 근데 나는 지금 나와지는 얘기는 이혼은 안 된다고 자꾸 얘기는 나와져요. 남편도 아이도 부 생명 때문에도 언니는 지금 이 사람 옆에 있어줘야 된다라고 밖에 저는 자꾸 입에서 안 나와져요. 네, 그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저도 제 인생 찾고 싶은 마음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면은 지금 방법은 내가 봤을 적에는 네, 시어머니를 어떻게 지금 독립시킬 수 있는 그 분리 공간을 만들던지 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분리시키고 그리고 업장을 닦고 그러면 괜찮아진다는 네, 말씀이시죠? 네. 네. 시어머니하고 분리만 돼도 남편이 모르겠어요. 언니가 얼마만큼 느껴질지는 모르겠는데 약간의 좀 편안해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언니도 느껴지긴 할 거예요. 남편한테서. 시어머니 때문에 더 많이 팔짝팔짝 뛰어요. 네, 맞아요.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시어머니를 분리시키는 게 나는 우선순위라고 보여지고요. 만에 하나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 언니 친정도움 받아서 갈 수도 있는 방법도 있다고 해요. 어른에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친정에 조금 부탁을 해서 친정살이를 시작을 한다든지 시어머니를 그 집에 놔두고 네. 차라리 그렇게 생활을 하던지 정이 안 되겠으면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남편 쪽에 업장 조금 풀고 가고. 네, 되게 상담 감사합니다. 많이 아닙니다. 도움이 됐어요. 네, 일단은 언니도 되게 많이 힘겨워요. 외부로도 이렇게 눈물 나는 거 많이 참아가면서 진짜 어금니 으스러져라 이렇게 참고 있는 거 보이거든요. 네, 좀만 내가 친정이 있다 해서 친정에다 이런 얘기 미주알 고주알 다 하지도 못하고 주변에 친한 친구들이 있다 하더라도 내 신랑 면 깎아 먹는 거고 내 면 깎아 먹는 거라고 혼자 벙어리 냉가슴을 놓고 전전긍긍 하고 있는 건 보여요. 근데 어찌됐든지 간에 본인이 안 무너지고 언니가 지금 이 가정을 지켜내고 있었잖아요. 네, 그 가정 언니가 계속 지켜놔 줘야 돼요. 어느 시점까지는. 그러면 남편도 좋아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언니한테 남편도 언니한테 모든 거 다 같이 해서 갈 수 있는 상황들은 만들어질 거예요. 네, 고생 많아요 지금. 네, 감사합니다. 눈물밖에 안 나오는 그 상황도 이해가 되지만 그 눈물 흘리는 그 감정들을 어떻게든 내가 이 가정 지켜내야지 하는 그 힘으로 조금 전환시켜서 그 힘 좀 유지시켜 봐봐요. 네, 괜찮아요. 남편 이 부분 조금만 정리되면 괜찮아요. 네, 300시간 지났는데 감사합니다. 네, 제가 항상 일부 종사 못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결혼 전에 네. 그건 사주예요? 없지는 않아요. 언니도 줄이 없는 사람은 아니다 보니까 언니도 촉 한 촉 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언니도 이렇게 가물기가 많다고 이야기가 나오는 사주권한이기도 하고 남편 쪽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언니하고 천상배필로 만나는 인연자는 아니에요. 네, 그런데 아이가 있는 상황이 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언니가 이 남편을 내려놓고서 다른 사람을 찾았을 적에 따라드는 또 풍파가 또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 이 남자하고 어찌됐든지 간에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제가 결혼 운이 없었는데 지금 결혼을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언니도 인생을 살아온 과정들을 보면 아닌 거 알아도 상황이 그래서 내가 마음이 약해서 이렇게 끌려갔었던 부분들이 많았잖아요. 네, 그 부분으로 인해서 남편을 안 불러들여도 되는 인연법이었으나 그 부분에 대한 고가 많다 보니까 이 남자를 만나서 언니가 이런저런 풍파를 겪으면서 땜을 하고 넘어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남자 만나기 전에 엄청 오랫동안 짝사랑하신 분이 있었고 그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남자 만나고 제가 콩깍지가 씌어서 3개월 만에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자한테서 땜하고 넘어가느라 그랬던 거예요. 언니가 짝사랑 오래 했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봤을 땐 그분도 언니 배필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언니 기운을 보면요. 내가 해야 되는 이야기들 정확하게 의사 표현하고 대차고 당차게 강단 있게 뭔가를 이렇게 꾸려 나가야 되는 기운들이 많은 사람이에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언니가 살아온 인생살이를 놓고 보면 알아도 몰라요, 몰라서도 몰라요, 알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모른 척 할래요 하고 살아왔던 기운을 많이 살았잖아요. 네, 그 부분 때문에 언니가 쉽게 말해 내가 내 팔자 꼰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안 만나도 되는 이 오빠야 만나서 굳이 안 겪고 넘어가도 되는 폭력적인 상황들, 시어머니한테 들어오는 가스라이팅 이런 부분들을 겪고 넘어가서 언니가 그게 땜을 하고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이 남자를 버려버린다 그러면 이혼으로 어른은 버린다고 표현을 하네? 네, 제가 버리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두 사람이 이혼을 하게 되면 그 땜을 하고 넘어가는 과정들을 다 충분하게 겪지 않았기 때문에 더 크게 비슷한 역경이 고난이 또 들어오는 상황이 될 거예요. 그러면 제 팔자 때문에 제가 지금 하고 있어서 저한테는 좋다는 말씀인 거네요? 그쵸? 그 대신에 시간이 지나서 이 사람한테 그렇게 방패 역할을 해주고 나면 그래도 네가 있었으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살았지 하고 이 사람이 은덕공덕을 다시 갚는 날이 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저 이 남편이 계속 자기 막 일찍 죽는다고 얘기하는데 일찍 죽을까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만 있는다라고 하면 미안해요, 언니야. 네. 남편분 같은 경우에는 알코올 기운으로 인해서 자살 기운이 들어와요. 네, 안 그래도 술 많이 취하면 뛰어내린다고 막 그렇게 말하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만약 이혼하면 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네요. 그쵸. 누가 잡아줄 건데? 그러니까요. 시어머니가 실질적으로 아들을 안 잡아줘요. 오히려 긁으시는 것 같아요. 그냥 나오는 대로 네, 얘기를 할게요. 말이 조금 이쁘진 않아요, 언니. 네, 미안해요. 괜찮아요. 네. 엄마가 아들 등에 빨대 꽂아놓고 아들 내외 두 사람의 기운을 다 빨아당기고 있어요. 네, 저 무슨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아이 봐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아이 그렇게 육아 잘 해주고 계신다고 얘기 나와지진 않아요. 네, 맞아요. 막 다치게 하거든요. 그리고 집안 살림 안 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네, 맞아요. 집안 기운 보면 정리정돈 이렇게 되어 있는 분위기가 아니라 이 정도 나이 연세 되시면 어르신들은 보통 정리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울트라 달인이잖아. 네. 근데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다 벌려놓고 계시지 정리한다거나 아기를 막 이렇게 금지옥엽으로 보고 있다거나 그런 기운으로 나는 단일도 받아지지가 않아요. 어찌됐든 시간에 아이 보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뭔가를 얻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나 하나라도 더 이쁘게 치장할까? 그 기운으로밖에 난 솔직한 얘기로 안 받아져요. 맞아요. 그 제가 남편 좀 병원 좀 데려가 보라 그래도 자기 피부과 가고 남자친구는 만나는데 병원 안 데려가거든요. 왜 데려가? 4시간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어머니한테서 오는 기운은 이러하다 보니 이 남편이 언니하고 떨어지게 되면 인간 대접 누구한테 가서 받을 건데 외부에서도 지금 오빠 솔직한 얘기로 제대로 대접 못 받고 다니잖아요. 네. 그나마 집에서 사람 대접하고 있는 게 언니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면 이 사람 너무 용하신데 어디 계신 아니에요. 거예요? 저 서울에 있어요. 서울 너무 먼데? 너무 멀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오빠야를 지키려고 하면 지켜줄 수 있는 게 근데 언니밖에 없어요. 네. 지금 언니가 많이 힘들어도 밉든 곱든 어찌됐든 내가 선택한 내 남자잖아요. 사람 만들어 봐야지 어떡하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